안녕하세요. 브레이너스트. 자, 이번 시간에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죠. 자,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세트장을 만들어서 그 세트장에서 한번 마스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험하는데요. 자, 세트장을 만들면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또 필요한 스킬들이 좀 있어요. 알아두면 나중에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자, 겸사겸사 만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랜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자, 마디는 우클릭해서 전부 다 없애버리고요. 크기는 300짜리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Z 해가지고 한꺼번에 뷰에다가 넣어버리고요. 자, 스피어를 이 정도에다가 넣고 박스도 하나 그래 넣고, 박스를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정육면체를 그리고 싶으시면은 큐브 모드로 해서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 번에. 자, 그리고 콘 하나 그래 놓고, 옆에다가 또 스피어 하나 박아 놓고요. 자, 토러스 도너츠 같은 거 하나 넣어 놓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자, 혹시나 렌더러가 V레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저는 코로나 렌더러를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V레네스트 이번에는 GPU는 쓰지 않을 거예요. GPU는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자기들이 얘기하기로 GPU 쪽은 계속적으로 더 개발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기능이 나올 때마다 그걸 공개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물리적 계산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기존에 했던 방식의 좀 결과물의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서요. 계속 CPU 렌더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당분간은. 자, 아웃풋 사이즈에서 여기 35mm 해서 1.5로 맞춰버리겠습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는 Shift F를 눌러가지고 이 아웃풋 사이즈의 비율과 맞게 보이게끔 해주고요. 옆에 뭐 검은 것들도 안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렌더링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저는 한 1200 정도 간단하시니까 1200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렌더 설정은 따로 바꿀 필요가 없죠. 거의 뭐 기본 설정만 사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어놓고, 여기다가 디노이즈만 하나 넣겠습니다. 디노이저, Vray 디노이저. 자, 이거 하나 넣어놓고요. 자, 8번을 눌러가지고 환경을 걸어줘야 되는데, 환경은 Vray 2020 폴더 안에 HDRI,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폴더에 포토 스튜디오 위드 엠브렐라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되죠. 이럴 때는 재질창을 열어서 얘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여기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되겠습니다. 익스포저 컨트롤은 노 익스포저 컨트롤로 바꿔주시고요. 이제 한번 뷰를 보겠습니다. 레스트 프레임 버퍼 클릭해 주시고 선택. 예. 이거 하나 안 바꿨네요. 자, 뷰를 이 퍼스펙티브 뷰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선택. 렌더 설정 클릭. 그리고 락 버튼. 네, 여기까지.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죠. 디노이즈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디노이즈가 들어감으로써 좀 오래 걸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디노이즈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다시 리프레시. 왜 그래?
이제 좀 부드럽게 나오는 것 같네요. 디노이즈가 들어가면 마지막 최종 한번 디노이징이 싹 끌고 들어갈 때는 깔끔하게 나오지만 그 전에 이제 우글우글한 느낌이 있어서 뺐어요. 근데 이 정도만 보더라도 환경이 복잡한 게 아니니까 금방금방 나오겠죠. 스피어 하나 복사해가지고 복사 혹은 여기다 하나 스피어 하나 넣어줄게요. 자, 물체들은 조금씩 올리겠습니다. 얘도 같이 살짝 공간을 좀 띄워줬습니다. 이 밝기가 좀 마음에 안 맞다 싶으시면은 여기서 밝기를 조정할 수가 있죠. 자, 뷰를 돌려볼게요. 자, 여기선 보이지만 여기서는 안 보이는 바탕 화면이 있죠. 이 바탕 화면을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Alt B를 눌러서 Use Environment Background를 선택하시고 OK 하시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프론트 뷰에서 하게 되면 프론트 뷰가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요. 이 Alt B를 적용하기 전에 항상 퍼스펙티브 혹은 카메라 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Alt B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밝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거 버튼 체크 해제. 네. 그냥 완벽하게 화이트 컬러죠. 이 부분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라스트만 조정을 하면 좀 더 생동감 있는 씬이 만들어지겠죠. 밝기도 조금 밝게 하고 완전히 내리죠. 네, 됐습니다. 자, 세트장 설정은 어느 정도 됐고요. 자, 바닥에 이걸 매트로 깔아놨는데 이 매트 재질을 보이지 않게 하면서도 그림자가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재질들을 적용을 먼저 해볼게요. 현재 선택된 것들 재질 적용. 자, 회색으로 나오고요. 바닥에 매트 재질은 적용을 하는 게 좋은데 적용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플랜 선택된 상태에서요. 우클릭해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들어가십니다. 오브젝트 프로퍼티스가 아니라 우클릭 VLA 프로퍼티스 들어가십니다. 여기 있는 옵션들은 사실 이 다음에 알려드릴 이 매트 재질하고도 옵션 구성이 동일합니다. 일단 매트 오브젝트 체크, 여기서 매트 프로퍼티스 나오죠. 현재 내가 선택한 이 오브젝트를 매트로 사용할 때 여기 있는 기능을 체크하는 거예요. 자, 매트 오브젝트, 이 현재 물체를 매트화 시키겠다, 바다에 까는 물체로 하겠다는 거고요. 매트 포 리플렉트는 자, 이걸 반사라든지 투영된 물체들도 매트에 적용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매트에 비쳐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알파 컨트리뷰션,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얘를 마이너스 1로 바꿉니다. 필요에 따라서 0이나 0.5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1로 보낼게요. 일단 차이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라이트의 섀도우 체크, 어펙트 알파 체크 하시고 크로싱 합니다. 다 사라졌죠? 자, 토러스 이 물체를 조금만 더 위로 올릴게요. 회전하고 얘를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뜬 게 보일 겁니다. 자, 확인되죠? 여기 특히 확실히 잘 보이죠, 여기는?
자, 이게 매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자, 그림자도 이렇게 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림자가 좀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 놔두겠습니다. 딜리트. 얘를 위치를 잘못 잡았네요. 네, 좀 낫네요. 자, 이렇게 하얗게 뜨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가 옵션에서 우리가 만졌던 이 VLA 프로퍼티스에서 GI 어마운트 그리고 제너레이트 GI, 리시브 GI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제너레이트보다는 리시브 GI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얘를 체크 해제하고 크로싱하면은 다 날아갑니다. 그때 날아갈 때 그림자마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버려요. 이게 뭐냐면은 리시브 GI라는 것은 빛이 들어와서 현재 이 오브젝트들 바닥 매트 물체가 아닌 일반 오브젝트들을 맞고 튕겨가지고 매트에 부딪혔을 때 이제 광이 여러 번 튕기면서 산란을 하면서 생기는 산란이라기보다도 얘가 튕기면서 다시 만들어낸 재형성된 빛을 의미해요. 리시브, 받다라는 뜻이죠. 이게 너무 과해요. 이게 매트 재질을 설정할 때 상당히 발목을 많이 잡게 됩니다. 이것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자, 재질창에 와서 재질을 하나 더 가져올게요. 뭘로 가져오냐? VLA MTL 래퍼라고 있습니다.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얘는 VLA 매트 전용 재질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매드 앤 섀도우라는 거 있습니다. 이 매드 앤 섀도우는 맥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매트 재질입니다. 자, 얘를 VLA 프로퍼티스를 기본값으로 복구를 시키고요. 자, 알파 컨트리뷰션에 관련된 것들은 재질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로싱 하면 보이겠죠? 자, 먼저 매드 앤 섀도우 재질을 넣어보겠습니다. 얘는 옵션이 많이 달라요. 넣어보겠습니다. 바로 되죠? 바로 되는데 그림자가 지지 않아요. 자, 얘를 알파 채널로 보겠습니다. 하얗게 나오죠? 자, 오프아큐 알파라고 있습니다. 체크했습니다. 안되죠? 다시 RGB 컬러 들어와서 이번엔 섀도우 브라이트니스를 쭉 올리겠습니다. 그림자가 전혀 지지 않아요. 얘 선택해도 안되고 얘 선택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사실 VLA 프로퍼티스를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로 했습니다. 이젠 또 되죠. 그러니까 얘는 쓸모가 없어요. 알파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대신 쓰는 것이 바로 VLA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재질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또 코로나 렌더에도 이렇게 전형적으로 매트 재질을 만들어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얘를 적용하면 일단 이렇게 나오고 검게 나오죠. RGB 컬러로 보면은 일단 VLA 프로퍼티스에서 내가 매트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것 뿐이고요. 다시 값을 복구를 해가지고 크로싱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검게 나와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보게 되면 VLA 프로퍼티스랑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짠, 이렇게 보면 자, 매트 오브젝트, 매트 리플렉트, 여기 매트 서피스, 매트 포 리플렉트 이름만 약간 다르지 뭐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섀도우 어펙트 알파, 여기 섀도우 어펙트 알파, 컬러, 리플렉션 어마운트 여기 다 있죠. 리플렉션 그 GI, 그리고 제너레이트 리시브 GI, 여기 제너레이트 리시브 GI 다 있습니다. 똑같아요. 다만 얘는 기본 재질이 필요합니다. 기본 재질. 자, 기본 재질은 V-ray 재질로 가겠습니다. 일단 연결합니다. 이제 매트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설정을 안 바꿨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설정을 바꾸고 알파 컨트리뷰션은 -1, 자, 매트 4 리플렉트 얘는 반사까지 다 반영. 자, 반영 섀도우 어펙트 알파 하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역시나 하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리시브 GI를 -0으로 해버리면은 하얀 것도 없어지지만 그림자 또한 사라집니다. 난감하죠? 자, 그렇다고 저 재질을 잠깐만요. 얘를 다시 일로 올리고 이 재질을 검은색으로 해버리면 검은색에 컬러가 묻어버려요. 네. 매트 재질이 리시브, 여기 있는 컬러 값을 리시빙 함으로써 색이 묻어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좀 자연스럽지만 좀 어색하게 너무 좀 과한 느낌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얘를 0.0001로 해도 빛나는 건 여전합니다. 엄청 과해요. 저는 0.0001이 여기서는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0으로 보이는 거지만 현재 0.0001이 들어갔어요. 0.0001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변한 게 없습니다. 자, 알파 보여드릴게요. 다른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알파를 보여드리자면, 자, 알파의 기능, 그림자와 리시빙, 즉 이 오브젝트에서 튀어나온 입자들까지 같이 이렇게 알파 채널로 따서 나중에 편집하기가 이 오브젝트 마스크 따로, 그리고 그림자 마스크 따로 해가지고 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전체 한꺼번에 다 같이 딴 다음에 이 오브젝트 마스크만 벗겨두면은 나머지는 리시빙된 어떤 그림자 및 이 컬러 값들에 대한 채널만 따로 딸 수가 있죠.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런 잔상들을 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림자라든지 반사광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알파 컨트리뷰션을 0으로 했어요. 0으로 해버리니까 이 매트 이해적인 부분들, 자 -1, 매트 밑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모든 오브젝트가 투과가 되어버립니다. 자, -0.5로 할게요. 반 투과가 됩니다. 반 투과. 그래서 -1을 쓰라는 거예요. 1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 매트까지 전부 다 알파 채널에서 빠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오브젝트가 있는 걸로 활성화가 돼서 이 블랭크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가장 여러분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건드리냐? -1 값인 거죠. 그림자가 필요 없다. 난 이 오브젝트만 필요하다. 그리고 오브젝트 매트만 필요하다 하실 때는 리시브 GI 체크 해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오브젝트만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림자가 꼭 필요하다. 체크를 하셔야죠. 그런데 왜 하얀색이 껴가지고, 그러니까 하얀색이라는 것은 이 재질이 갖고 있는 이 오브젝트 재질이 갖고 있는 색상 값이 좀 증폭돼서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신경 쓰인다. 나 이걸 꼭 해결해야겠다 싶을 때는 여기 있는 V-ray 오버라이드 머티리얼 재질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또 새로운 게 나왔죠. 일종의 이것도 색번짐, 컬러 브리딩 현상인데요. 이 색번짐 현상을 이걸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 머티리얼은 이 재질로 가야 되고요. 매트 재질이 베이스 재질이고요. 이 하나 복사해서 GI 재질, 리플렉션 재질, 리프렉션, 그리고 그림자 재질까지 전부 다 반영할 수가 있어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그냥 재질만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베이직 머티리얼 연결,
예, 선택, 오버라이드 마테리얼, 적용, 변함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GI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시 GI 뺄게요. 이쪽 보세요, 이쪽. GI 연결. 네, 제대로 된 GI가 반영이 되죠, 이제 제대로 그림자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까 치면은 빛이 들어와서 막 튕겨가지고 얘가 밝게 나왔는데, GI, 즉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이 재질로, 회색 재질로 쓰겠다 하니까 제대로 반영이 됐어요. 자, GI 재질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얘를 만약에 붉은색으로 한다 라고 하면은 붉은색으로 나오겠죠. 여기서 튕겨서 올라온 값이 붉은색이니까. 자,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서 이 V-Ray 랩 재질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를 두 번 하게 만들어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자, 오버라이드 재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완전 이거 마스크 하다가 다른 거 다 나오는데, 왜냐면은 마스크를 딸 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 번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GI 재질에서 얘보다 조금 더 어둡게 하면 더 그림자가 진하게 형성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의 하얀 부분은 안 되고 있죠. 얘를 완전히 블랙으로 하게 되면은 더 어둡게 나오죠. 다크하게 나옵니다. 블랙감 0은 GI가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기존에 갖고 있는 이 재질을 베이스로 많이 갑니다. 회색으로 많이 가는 게 편해요. 아니면 이 바닥 재질에 들어간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일단 빼놓고요. 다시 얘를 선택을 하고 플랜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 재질을 다시 설명하기 전으로 돌아갈게요. 자, 이 기본 재질이 이 래퍼 재질의 기본 재질이 만약에 반사가 있다. 반사가 있으면 이렇게 반사가 비쳐 보입니다. 보이죠? 자, 5 정도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나중에 이걸 아직 오버라이드 쪽 아직 안 갔어요. 자, 알파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비쳐 보이는 것까지 전부 다 알파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자, 얘를 체크를 해줘야 하게 되면 그 섀도우 부분들 체크하고 어펙트 알파 체크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펙트 알파 체크한 순간 제대로 나오죠. 자, RGB 컬러에서 섀도우 체크 해제, 그림자는 지지 않죠. 알파로 가서 매트포, 이게 사실 재밌는 것이요. 매트포 리플렉트가 이게 체크 해제되게 되면 이게 원래 안 보여야 돼요. 왜냐면은 리플렉트랑 리프렉트는 매트하겠다라고 나오는 건데 매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트가 돼버립니다. 자, 얘가 1로 가고 0.5로 가고 0으로 가도 변화가 없어요. 이거 조금 옵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옵션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있죠. 자, 섀도우가 일단 체크하고요.
이렇게 반사된 물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파로 뺄 수가 있습니다. 알파 채널로 따로 뺄 수가 있어요. 각각의 이 색상에 따라서 나중에 포토샵 편집을 할 때 각각의 색상에 따라서 어떤 적용 강도라든지 선택 영역의 선택 강도가 변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오버라이드로 돌아가세요. 클릭. 네, 변함없죠? 근데 이 재질이 이대로 지하로 간다. 자, 하얀색만 많이 사라졌죠. 이제 반사되는 물체가 좀 있어서 하얀색이 좀 두드러져 보인다 라고 하면 얘를 그냥 가져와서 붙여 넣습니다. 그 얘의 색깔을 더 죽입니다. GI가 최대한 좀 덜 받게 어두운 계열로 가면은, 자, 얘도 같이 좀 어두워지죠. 왜냐면 얘가 바탕 색깔이 검은색으로 인식이 돼서 현재 이 회색도 이 검은색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리플렉트가 현재 지금 블랭크 값인데 리플렉트를 색상을 바꿔볼게요. 자, 리플렉트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투영도 똑같습니다. 얘를 리플렉트 연결. 현재 지금 반사 재질 맵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얘가 뭐 반사 재질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요. 반사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색깔이 비쳐 보이는 거죠. 이게 블랭크일 때는 그냥 GI 재질 따라가요. 그래서 GI가 색깔이 바뀌면 쟤들도 다 같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리플렉팅이 반사되는 부분에 내가 원하는 계열의 재질이 보이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거고요. 리플렉트에다가 따로 만들어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원하는 뭐 색깔이나 패턴들로 해가지고, 야, 이게 내가 페이크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VLA 씬에서 컬러 브리딩 현상도 많이 해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서 지금 마스크를 하면서 이런 부가적인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얗게 뜰 때, 만약에 그냥 이 재질만 들어가 있다면은 엄청나게 하얗게 뜹니다. 그런데 VLA 오버라이드 머티리얼을 이용하게 되면 이 하얗게 뜬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적당하게 물리값에 맞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이렇게 옮겨도 되고요. 네. 좀 덜하죠. 왜냐하면 얘가 반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사가 들어가서 GI가 좀 더 많이 튀겨지기 때문에 더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얗게 튀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자료를 다 뒤져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적용해 봐도 매 한 가지입니다.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VLA 프로퍼티스와 얘의 재질은 똑같아요. 만약에 이 오버라이드 재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재질에다가 그냥 재질을 넣으시고요. 다른 어떤 특별한 재질 하나 넣으시고요. 얘는 뭘로 넣어볼까? 이 재질로 넣어보고요. 바닥 재질. 여기서 VLA 프로퍼티스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프로퍼티 들어가서 똑같이 하실 수가 있어요. 됐나? 됐지? 네. 이게 똑같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